전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후쿠시마 조산모사전, 바다가 하늘이다. 후쿠시마 조산모사전 진행하시는 작가님들과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박재동 작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정요섭 관장은 사람을 되게 못살게 굴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제 아니 정말 그래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아플 때 여기 와서 좀 같이 울자, 또 분노하자, 치유하자.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참 고맙다 이런 예, 사람이 있어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금방 도착하시는데요. 정여섭 문화비평가님. 없을 때 좀 없을 때 뒤를 한번 씹읍시다. 없을 때는 이렇게 씹는 건데요, 작가님. 예, 좀 씹어야지. 아이고 얼마나 진짜 일을 벌리고 근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말을 들어보면 또 안 갈 수가 없어. 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따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해드릴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박재동 화백께서는 촛불 삼총사. 그래서 저 예, 박재동 화백, 교육감. 김민웅 네네. 교수 다음에 네. 권노현 전 교육감님 해서 네. 유명하시죠 요즘에. 뭐 집회에 뭐 매주 나가시잖아요. 네, 그게 뭐 거의 출근 네. 새로운 직장 비슷하게 돼가지고 직장인데 월급은 안 나오죠. 직장 월급은 전혀 안 나오지만 안 가면은 이게 진짜 그 출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네. 박재동 화백이면요 네. 옛날에 새날 패널이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본인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충격적이죠. 네. 내가 충격적인데 패널이었다는 게 나 여기 여기 이제 사무실이 아. 바뀐 거고요. 지하실에서 왜 교육 관련한 방송 하실 때. 그렇구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거 하나 있어요. 매주 못 찾아오신다는 거. 나 이게 어디가 빠져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사람 만나거나 뭐 그래도 신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정말 어디 뭔가 이 칩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이거 좀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작가님 화백님하고 한 동네 살았거든요. 네. 매번 인사해도 못 알아봐요. 정말. 사모님도 배우시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오늘 또 분명히 못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합니다.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 쓸데없는 기억은 싹 지워. 쓸데없는 건 아닌데 쓸데없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 있잖아. 내가 교수인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름과 얼굴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해. 얘들아, 내가 너희들 만날 때마다 이름을 물을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아니 근데 그래서요 이게 네. 뻘쭘해지는 게 촛불 집회 연사로 죄송해요. 나가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또 소개를 해야 되거든. 오늘 이제 완전히 꺼질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옆에 제가 송효숙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성효숙이고요. 없을 때 좀 비판을 하라 그래가지고 정효섭 대표님에 대해서 좀 합시다. 네. 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태원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90년도 초반에 미술세계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실린 적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그림도 실렸는데 도대체 이 메이저 잡지에서 누가 이런 걸 실어주나 알고 봤더니 정여섭 대표님이 미술세계에 계실 때 그런 걸 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오랜 인연이었고요. 이태원전 같은 경우도 인사동 한복판에서 요즘에 자본이 판치는 세상에 누가 이런 거를 기획을 하나 되게 궁금해서 저는 뭐 두말 않고 늘 하던 거니까 갔더니 알고 보니 여러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에 방류되는 거를 알자마자부터 일을 또 벌리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작 그분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하셨다. 네, 이제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정기 방송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후쿠시마 조산모사 전 그 포스터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저 포스터에 지금 전시 기간이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연장됐어요. 예, 12일까지입니다. 10월 12일까지 네.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전시 장르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조각을 포함한 입체, 영상 미디어, 네. 테라코타, 평면, 회화 전 영역. 그러니까 미술의 웬만한 전 영역이 다 동원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미술이라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 예, 이제 그림만이 아니라 소리, 영상, 몸짓, 온갖 것들이 다 미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술이라기보다 시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각. 네. 그 지금 내가 들으면서 미술을 하는데 만화는 빠져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묘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만화는 영화 같은 느낌이야. 네. 영화 같은데 문학하고 너무 밀접하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시각 예술이긴 하지만 이게 문학이거든 또. 네. 그래서 이럴 때 시각 예술 할 때 만화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근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만화를 출판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은 10월 12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송 보시고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작가님들 보니까 진짜 쉽게 표현해서 진보적 작가분들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정도로 네. 새날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 분들도 모두 나오신 네. 그 자막으로 저 있잖아요. 날짜를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자막으로 밑에 저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강용면, 고경일, 김견애, 김봉준, 김용주, 김재용, 김진열, 유경희, 유연복, 류재현, 박건, 박근수, 백야일, 박은태, 박재동, 서혜경, 성여숙, 아트만두, 유진숙, 윤성남, 이윤엽, 이난영, 이달비, 이소리, 이익열, 이익태, 이인철, 이현정, 전승일, 정영창, 천광호, 칭매, 김구, 한주연. 저는 이거를 보면은 이분들만으로도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아, 네. 그러면 그래야죠.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예술 쪽에 혼이 살아 있으면 그 혼이 시민 전반의 혼으로 번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저항이 시발죠. 네. 여기 이제 예술하는 분들인데 네. 뭐 관제 작가도 있겠지만 진짜 이분들은 뭐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참 내가 우리 정효섭 작가 우리 관장도 돈 안 되는 일만 계속 하고 해서 좀 걱정도 되고 한데 이런데 모인 이 작가들을 보면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와서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이제 화가이기도 하지만 만화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만화는 그냥 한번 탁 보고 탁 느끼는 걸로 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를 순식간에 전달하는 건데 근데 이 다른 우리 작가분들은 아주 다채롭게 어떤 건 한참 걸리기도 하고 또 천천히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만화는 빨리 우리 후배들도 만화 작가들만 빨리 메시지를 팍 전달하지만 이번에 왔던 이분들은 정말 깊이 묵직하게 그렇게 뭐랄까 무르익게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역시 참 이 회화라고만 부를 수 없지만 이런 조형 예술들의 그 저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몇 작품 봤거든요. 네. 네. 가볍지가 않고요. 와, 작가분들이 자기 작품 하나하나에다가 모든 열과 성을 다 쏟아부은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여기 전시 기획하는 장소가 아르떼 숲. 여기 어디에 있죠? 인사 5길에 있습니다. 아, 가깝네요. 네, 인사동 사거리에서 네, 한 100m 정도, 10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전시 요즘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무슨 그렇죠. 세무도 수사를 들어올지 뭐 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근데 이게 요행이 다행인가요? 일주일 더 연장돼 가지고 10월 12일까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됐죠. 이 행사 자체가.
홍보가 좀, 예, 이 정효섭 대표님이 보면 홍보에는 약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날에서 이런 거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진작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네. 정작 본인이 늦게 오셔가지고 네. 지금 말할 시간을 좀 놓치고 있어요. 네, 좀 이따 기회를 더 드리죠. 네. 네.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이번 우리 작가들 또 좀 올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게 그 전에 클라우드 펀딩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네네. 클라우드 펀딩이 있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금액이 목표치에 40%가 안 되네요, 아직. 네. 여러분, 이제 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 펀딩 지금 목표가 아마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400만 원이 안 된 이 상황입니다.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정말 여기는 제가 실제로 참여해 본 바인데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작가들의 심혈을 기울인 네. 작업이에요. 이번에 그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는데 천천히 오래 봐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저는 계속 돼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뭐 금방 팔리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시 분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진은요. 저거는 새날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부분별로. 이건 완전 부분별로 대작이에요. 봐야 돼요. 네. 네. 그 지금 여기에 여기 등장하는 게 완전 대작. 이거 그 실물로 보실 수 있고요. 다음만 보겠습니다. 딱 봐도 이건 뭔가 느낌 자체가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 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작품들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처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재홍 작가 예. 저거는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고 저걸 안에 다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일본화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저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저 병풍 뒤에 약간 올려보십시오. 왜 이렇게 일찍 와? 방송을 좀 이렇게 하시는 거 끝나고 있어요. 오면은 좀 저래 간편하지. 우리 작가님, 네. 일단 소개 먼저 하시고 네. 소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요 작품이. 이 작품 네. 저게 저 병풍 이 작품 아닌가? 조금 더 올려보십시오. 오른 위로 저 위에 보면요, 그 만장 저 일제 그거 투구 밑에 사람들이 쫙 있는데 저 안에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좀 수박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할까? 뭐 그런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재미있다니까 하나하나 보면 이 행사를 이제 사실 주간 다 하시고 계시는 정효섭 문화비평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참 씻고 있는데 뒷담화를. 딱 오네. 냄새 맡고. 이게 이런 행사를 하시면은 이거 저한테 무조건 연락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시간 만들어 드려요. 홍보를 전에. 근데 이게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나오시는데 또 정작 주최하시는 분은 또 지각하시고 참. 예. 얼마나 지금 후쿠시마까지 갔다 왔는지 모르지. 자, 일단 알겠고요. 하던 일 계속하시고 시청자분들 인사 좀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떼 숲이라는 그 문화공간을 이끌고 있는 어떤 일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정요섭이라고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잘하셨고요. 자, 작품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네. 저걸 길게 볼 수 없는 게 질문이 뒤에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자, 이런 작품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다 참 응. 그리고 이게 저 병 있는 작품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적어도요, 정말 저기 좀 확대해 보십시오. 그럼 저 병이 하나 있죠, 유리병. 저 중간에 저기 유리병이에요. 얼른 봐서 잘 안 보이는데 예. 그 유리병 안에 편지가 들어 있어. 예. 그래 이제 소년이 이 작품. 받아야 미안해 네. 하는 이를테면 저 편지는 두 개를 그 리메이크한 건데 하나는 병 속에 든 편지라는 영화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최남선 선생님이 쓰신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반대로 소년에게서 해에게로 일본에 사는 소년이 바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저 병 속에 편지로 아이고. 담았다 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시회가 후쿠시마 조삼 핵 오염수 방류랑 연관이 있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또 놀란 게 저는 만화가 이 좀 스토리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저게 실화인 줄 알았어요. 실화인 줄 알았더니 연출을 한 거야, 이 작가가. 그게 소년의 편지가 있는 것으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건 놀랍다. 저기 조 작품은 하나는 후쿠시마 때 피폭된 소녀 우측에 있는 아니 작품. 그게 아니고 오른쪽 화면이 방송에 나가는 화면입니다. 대기 화면이고. 아 그래요. 아, 지금 예. 저거는 뭐예요? 콩나물 시루인가요? 아 저기 밥그릇입니다. 아 밥그릇. 예,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네. 이거. 저희 작품의 좌측에 있는 건 후쿠시마 때 피폭된 미라이라는 소녀고요. 우측은 체르노빌 때 피폭된 소년입니다. 아, 네, 실제 존재하는 야, 다음이요. 그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 다음 이 작품은 하늘이 헬쓱하다, 바다도 헬쓱하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있다 하는 의미고요. 야, 진짜 뭐 예술인들의 어떤 그 영감은요,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신사계라고 해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 이후에 우리의 자연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염려를 담은 신사계라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 이 작품은 천부경을 중심으로 한 물만이 사람을 살게 해라고 물만이 지구 생명을 살게 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뜻이 굉장히 깊네요. 자, 다음이요. 이 작품은 모든 인식은 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저 위에 만선 그리고 이 눈빛들이 갈수록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아, 행사장의 모습 중에 예, 하나인가요? 열림식 할 때 예. 그 타자에 의해서 간섭되어지거나 규정되는 거서의 이 경계 이런 것을 퍼포먼스로 펼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박재동 선생님께서 눈물을 이렇게 그리고 당사자인 작가는 닦아내고 그러나 흔적과 상처는 남는. 네. 이게 그렇게 이제 저망한 게 아니라 네. 작가들이 가서 그 온 몸에 상처를 내듯이 낙서처럼 이렇게 그어지고 했었죠. 닫고 네, 다들 이렇게 몸에 타자의 입장에서 폭력적으로 선을 긋고 하는데 우리 성효숙 작가님 순서가 되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저 그래. 퍼포머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걸로 마무리했는데 연출되어진 참. 것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곤 했죠. 이런 게 참 무거운 묵직한 그 참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효섭 문화비평가께서 오셨으니까 박재동 작가께서 이제 칭찬하실 시간인가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하겠어. 오늘의 주제가 사실 너무 무겁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후쿠시마 이야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 이슈를 막 투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쓸려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사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안타깝습니다. 이슈인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쨌건 후쿠시마 조산모사전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우리 비평가님께서 좀 여기 예. 처음 이 전시가 한 몇 달 전에 이미 예정되고 꾸려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용감하게 버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작가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함을 경고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제 작가로서 또 지구 생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마땅한 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미술판에서 나름 글을 쓰면서 늘 빠뜨리지 않는 의제 하나가 작가란 시대적 의제를 상정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조산모사의 경우는 시대적 의제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그 참 엉뚱한 사람이 의제를 우리에게 상정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어쩔래? 라고 마치 시비를 거는 듯한 일인데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지구 생명으로서 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지구에게 몹시 미안한 일이고 민망한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SF 영화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부추기고 있고 거들고 있고 내 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하셔갖고 이 비평가님이 다 연락해서 한번 합시다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니까 흔쾌히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뭐 그런데 하셨습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네. 일단 작가님은요 나는 방송 중에도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어쩌겠어. 근데 정효섭 작가한테 많이 시달리는데 아까 한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듣고 보면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게 자기한테도 참 돈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 그러니까 참 인사동에 두 눈동자 아르떼숲과 나무화랑이라는 거기서 정말 그런 뜻으로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일 또 이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겠는가. 제가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우리 정요섭 비평가님은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일본에서 들여온 거야. 아예 안 쓰는 거야. 이를테면 박재동 화백 쓰지 마라. 일본식이다. 작가 다 이렇게 해주셨어. 지금 월요일은 달일, 일요일은 해일. 맞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뭐 금요일 이렇게 안 부르신다면서요? 나무날, 쇠날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요자가 빛날 요자라고 표기되고 있지만 일본 문부성에서는 그 자료에 따르면 천왕께 바치는 날이라는 의미. 또 내가 내 날을 왜 오 마이 갓. 참. 그래서 달날 요일이라는 이 규범을 쓰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달날, 불날, 물날, 나무날, 쇠날, 흙날, 해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은 네. 지금 나무날에 여러분과 네.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송효숙 작가님은 이거 딱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일단 마음가짐. 그냥 평소에 하던 건데 숲을 만난 느낌? 그야말로 아르떼 숲이잖아요.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환경 생태 문제 지금 3군데에서 전시 중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후쿠시마 조산모사전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하는 기후위기와 인권을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인천, 제가 지금 인천에서 왔거든요. 인천에서는 황해어보라고 바다에 관련된 바다 생물들을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90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만든 거를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 그리고 이제 미술 행동을 우리나라 바다를 순회하면서
미술행동으로 전시하고 있는 건데 정유섭 대표님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뻤죠. 함께할 사람, 특히 이제 그 인사동 한복판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확산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제의를 해와서 너무 반가웠고 올해 봄에는 인천에 날아오는 멸종위기 종인 저새아 관련해서 전시를 개인전을 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댓글창 한번 읽어보드려 볼게요. 예. 열정님께서 딴 건 쉴드 친다고 해도 핵폐수 방류에 찬성하는 놈들은 인간으로서도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여러 인간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동물로서의 삶을 스스로 전결하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로 분노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 왜곡 이런 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데요. 네. 바다에다가 핵폐수 방류한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문제는 아까도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오염수 용인을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용인해 준 게 윤석열이거든요. 예.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참. 예. 그러니까요. 예. 정말 뭐라고? 그렇습니다. 다른 뭐라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 또 모를까. 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인해 주고 예. 심지어 우리나라 예산 들여서 홍보까지 해주고 예.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2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오늘부터입니다. 예. 그렇지. 오늘부터죠. 근데 이 시작되는 것도 한국에서는 전혀 일본이 주는 자료만 갖고 아직도 일본을 지금 변호하기 바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어쨌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인들한테 보면 부인도 예술, 문화예술 쪽 아이고 그런 예술이 예. 비즈니스지 사실은. 네, 제가 지금 갤러리를 하기 전에 그 미술세계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가 미술세계 대상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기 프로필을 속여서 대선 국면 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을 또 해주고 했는데 우리 미술세계라는 참 연륜은 오래됐지만 작고 소박한 데인데 남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경력 우수상 받았다고 떡 하고 그런 사람을 그래도 예술과 관련된 무엇인가 한다 하기에는 용납할 수 없고요. 전시장에 있으면 참 고마운 것이 그냥 어른들이 보러 오는 것 말고 아이들이랑 같이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미안해요. 그렇죠. 이거 해서는 안 될 전시가 생겼고 너희들한테는 참 볼맛없는 전시다라고 하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차곡차곡 이야기해 줄 때 뒤에서 듣고 있으면 자기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때 진땀이 다 납니다. 아이고. 참. 이 노릇을 만들어 놓고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권을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마치 일본의 영혼이신 것 같은.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바다라고 하는 신이 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그 윤석열 씨는 제가 봤을 때 예술인들이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일본이 모국인 것 같아. 네. 모국. 여기는 타향.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 방송에서 윤석열이 일본의 어떤 그 물질적 빚을 지고 있는 게 없는가라는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일본한테 예를 들면 대선 자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네, 저는 네. 그 가진 자들의 커넥션이라고 봐요. 일종의.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같이 함께하는. 누가 예술 같은 경우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까 김건희 씨와 같은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정의 이런 걸로 함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연호를 보고 왔어요. 방금 그 강원도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연어를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이 연어의 일생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회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남대천 하류에 지금 알을 낳고 그리고 이 해류를 따라서 후쿠시마 그쪽을 가서 태평양을 돌아서 4년 만에 돌아와서 알을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일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다 그야말로 독을 푸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방치할 것인가? 그래서 예술가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種생명의 근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이 막 원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다음의 문제가 예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뭐 이런 기술의 발전, 디지털 이런 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고. 근데 예술가들이 보기엔 이건 생명 파괴 행위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구를 버리는 뭐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는 걸 예술인들이 분노하지 않고 뭐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거짓말 있잖아요. 괴담이다 뭐다. 네.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치에서 미달을 하네 안 하네. 사실 그 발표되는 수치마저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네. 뭐 이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인간이라면 바다의 오염수, 핵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고 외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네.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놓으니까 작가님들이 나서서 아주 심오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네. 정말 나는 이런 거는 정말 초유의 경험입니다.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눈치가 있거든요. 아무리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뭐 독도 이명박이 독도에 쓸데없이 가고 이래가지고 저쪽 보수 쪽을 강화시키는 이런 뻘짓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무슨 마치 애국자처럼 또 최소한의 것은 지키거든요. 최소한의 것. 저렇게 일본이 뭐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정말로 자기들이 주장하듯이 아무 그 오염이 안 돼 있는 물이라면 왜 구태여 버리나 말이야. 그냥 쓰면 되지. 그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외교하는 당사자로서 저런 거는 꾸짖고 따지고 하면서 또 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런 건 정말 처음 경험합니다.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자국민들의 하는 피해. 함은 사람들은 다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 어업협동조합 계신 분이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국민들조차도 네.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누구의 편을 드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유인촌의 기환.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악몽입니다. 지금 유인촌, 이동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MB 때 문화예술을 황폐화시켜 버린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보니까 유인촌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예, 어이가 그래서 없죠. 오늘 내가 네. 저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블랙리스트가 그때는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그걸 명단에 씁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나중에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 말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너무나 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가 이런저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야, 저 정치인이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쪽 저 양심 세력들은요, 요만한 거 갖고 막 죽고 그래요. 저 뻔뻔하게. 근데 나를 화나게 한 건 뭐냐면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하더니 피해 입은 사람이 있다는데 피해 입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는 김윤수 선생이라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하셨어요.
이분은 민중 미술의 정말 미술을 위한 미술이 횡행하던 시대에 우리 보통 사람 그리고 민중들의 그 삶과 그들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민중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미술을 이렇게 제창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결국은 따라서 민중 미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번지게 됐는데 그 김윤수 선생이 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하니까 얘들은 좌파 우파 이렇게 딱 해갖고 좌파하면서 빨갱이 같은 느낌을 싹 드시우는 거야. 그래 해가지고는 이게 진보 보수랑 항상 양립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김윤수 선생을 끌어내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말도 아닌 걸 끝까지 뒤집어 씌우고 그게 재판하고 또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뜯어내는 거죠. 뜯어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야. 어거지로 막 덮어 씌워서 뜯어낸 것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 우리한테는 이제 선배되는 분인데 문화예술위원장이었어요. 김정은 선배가. 그거를 뜯어내려고 어거지로 김정은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차관이 부르더래. 부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래. 자리를 떠나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차관이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장관이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나는 못 떠난다. 그러니까 붙었어. 근데 그때 이 자가 이 유인촌이란 자가 악착같이 쫓아낸 거야. 그래서 좌파다 뭐 이런 걸 붙일 수 없으니까 업무가 뭐 시원찮다 이런 어거지를 덮으셔서 지금 똑같죠, 지금도. 지금도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냈어.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놓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런데 또 딴 사람을 또 이 오광순가 뭐 그런 사람 또 하나 앉혀가지고 위원장 그래서 법원에 했더니 법원에서는 이거는 무리한 부당한 그 해고다 해서 복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위원장 둘이가 한동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둘이가 한동안 출근을 했던 이런 생생한 기억이 네, 있고 그렇죠. 지금 네. 박문진 이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황지우 총장 또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같이 있었죠. 그거를 뜯어내려고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해서 나중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가 대부분에서 승소해가지고 됐는데 이런 생생한 것을 내가 겪은 사람이 유인촌이란 자가 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MB 피해 입은 시대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러고 있어. MB 시대 그 유인촌 장관이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 문건 하나를 발표했잖아요. 종북 프레임을 씌워서 진보적인 예술가들을 제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렇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사실 문화예술인 출신이면서 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그 복지 양상과 어떤 문화 저변 확대화 이런 게 아니라 정권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다 밥줄 끊겠어. 네. 최근에 어제 나온 문건에는 그런 거거든요. 뭐 광고 모델 못하게 해라. 그런 회사에다는 뭐 광고를 주지 말게 해라 해갖고 밥줄 끊는 네. 그런 짓을 하고 본인은 이제 100억이 넘는 재산을 그렇죠. 모은 뭐 그런 케이스인데요. 더러운 놈이야. 예. 유인촌 장관하고 박재동 할머니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비슷한데 있잖아요. 내보다 보니까 한 2살 많은데 예. 내 여기 새날 TV에 격조가 있어서 내가 쌍소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새끼 나쁜 새끼죠. 이런 자식, 이런 놈이 지금 아이고. 문화예술에 이래가지고 지금도 어쨌든 좌파라고 부르는 이게 반국가 세력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래가 저거 쪽 있는데 다 몰아주겠다. 이런
이런 자가 문화예술 맞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1분씩만 드릴게요. 네. 이 폭정 독재 시대의 작가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노도 분노지만 부끄럽고 다음 세대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다면 이런 세상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가라는 것은 시대와 함께 있으면서 아플 때는 비명을 질러주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아플 때 아픔을 말해주고 비명을 질러주고 슬플 때는 울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을 때는 분노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의 예술가로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이렇게 싸워주는 우리 동료들, 후배들이 아주 많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전 지구에서 가장 예술가가 살아있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뉴욕이 뭘 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예술의 수도입니까? 아픈 데가 있는 곳이 예술의 수도죠. 우리나라가 예술의 수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시는 인사동에 소재한 아르떼 숲에서 12일까지 열립니다. 정말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바깥에 우리 갤러리 외벽에 고양이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서 기념으로 사진 찍고 가지만 안에는 무슨 일이 있는 줄 모르고 가면 그러네요. 이 자괴감이 생깁니다. 정말 관심 가져 주십시오. 새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이 전시는 아르떼 숲이 발원지라면 제주에 여러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더 발원한 물이 큰 물을 이루자 제주는 일본과 가장 맞닿아 있는 큰 육지 아니냐 해서 제주도에서의 전시를 규모 있는 전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오늘 우리의 노력과 발언들을 타임 캡슐에 심어서 100년 뒤 봉인해 보는 걸로 그때도 우리 후손들이 정말 괜찮았네. 안전했네. 이런 썩을 이런 교훈으로 삼고자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광고처럼 합니다만 그 오마이 컴퍼니라는 곳에 국민 펀딩을 마련한 전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셨군요. 그걸 좀 하셔야지.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뒷배가 있어야 저희들이 활동하기 힘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주 들리지는 못하지만 인사동에서 참 이쁜 숲 같은 데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르떼 숲에서 하는 전시는 다 신뢰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펀딩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왕 살 생각이 있으시면 아르떼 숲 전시의 작품을 네. 사십시오. 이 작품들은 정말 시대와 함께하는 소중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주말에 있잖아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 촛불 집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사동 아르떼 숲 가셔서 전시회 보시고 서울 지리 잘 모르셔도요 인사동에서 집회 장소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거리예요. 네, 딱 8분입니다. 네. 자, 그러시고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 12일까지니까 네, 네. 그게 무슨 날이죠? 나무 날. 나무 날 12일 다음 아마 주 그럴 12일 나무 날까지 뭐 맞나 모르겠네. 예. 개관은 언제예요? 몇 시예요? 오전 이른 11시 늦은 6시. 11시부터 6시 사이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올라왔던 조산모사전 펀딩도 크라우드 펀딩도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정규 방송 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 세 분 작가님들은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네. 예. 시간 초대해 내주셔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